결혼식 청첩장 받을 때마다 지갑부터 여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축하보다 계산이 먼저 되는 그 순간.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라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그 기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건 당신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불렀던 경조사 시스템. 이게 사실은 뭐였냐면요. 상호 유동성 공급 네트워크였거든요. 내가 오늘 10만 원의 유동성을 제공하면 나중에 내 경조사 때 똑같은 규모의 유동성이 회수된다는 암묵적 계약 관계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자본 순환 구조가 지금 완전히 고장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본은 유입되지 않는데 기존 참여자들의 지출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된 구조 속에서 내 자산과 관계를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기준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이 왜 작동 불능 상태가 됐는지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과거를 돌아보면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일방적인 축의금 규모가 대략 3만 원에서 많으면 5만 원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예식장 식사 비용은 하객 한 명당 2만 원대였다고 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축의금에서 식대를 빼고도 신랑 신부한테 10,000원 내외의 순이익이 남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웨딩 플랫폼 자료와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요. 서울 강남 지역 예식장의 1인 식대 중간값이 83,000원이에요. 강남박, 서울도 72,000원 수준입니다. 호텔급으로 가면 1인당 11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이제 축의금은 축하의 표시가 아니라 예식장 운영비를 분담하는 성격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에요. 예식장 시장의 공급 독점 구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입지는 한정돼 있고 신규 사업자 진입은 거의 불가능죠. 이런 구조에서 예식장들은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쥐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 보증 인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할 때 예를 들어 250명, 300명 이렇게 최소 인원을 정해놓고요. 실제로 하객이 그보다 적게 와도 그 인원만큼 식대를 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호텔 사례를 보면요. 실제 초대 인원이 100명 정도였는데 최소 보증이 350명이어서 1,500만 원 넘게 지불해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식장 입장에서는 운영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구조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그 비용은 전부 신랑 신부와 하객의 축의금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결국 축의금은 축하금이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로 변질된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이게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경조사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지출한 자본을 미래에 회수해줄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시면요.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에요. 2015년에 43만 명이었는데 8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년 후에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신규 자본이 유입될 통로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0년 후는 더 심각합니다. 2050년이 되면 결혼 연령대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여기에 비혼율까지 급증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 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 상당수가 결혼 의향 자체가 없다고 답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축의금 안 받겠다거나 가족만 모이는 소규모 결혼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고요. 시스템 자체로의 유입이 차단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장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일본처럼 빈소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직행하는 간소장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신규 유입이 멈추면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연금 시스템이 인구 고령화로 고갈 위기를 맞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경조사 역시 내가 투입한 자본을 회수해줄 다음 세대가 증발하면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거죠. 여기서 회수 불가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일반적으로 50대 직장인의 경우요. 연간 경조사 참석 횟수가 대략 5회에서 7회 정도 된다는 설문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봐도요. 제 결혼식 때 하객의 절반 정도가 부모님 인맥이었거든요. 아버지 회사 동료, 어머니, 친구분들. 문제는 이 구조가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른 사람 경조사에 낸 돈을 제 자녀한테 상속할 방법이 없어요. 제 직장 동료가 제 아들 결혼식에 와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MZ 세대는 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조사를 상호 부조가 아니라 자기 미래를 잠식하는 부실 채권으로 인식해요. 시스템에 신규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기존 참여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은 붕괴하거든요. 지금 그 징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축의금 받지 않는 결혼식이 늘어나고 스몰 웨딩이 대세가 되는 게 다 이 때문입니다. 시스템 참여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덴 사절이라는 선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덴은 장례식 부의금인데요. 유족이 아예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장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도 90년대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구조였는데요.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아예 끊어버린 거죠.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고 갚으면 또 받아야 하는 무한 루프를 차단한 겁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거예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친한 친구 10명 이내로만 하는 소규모 결혼식이 전체의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본 중장년층의 경조사 지출이 90년대 대비 60%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 절감된 자금이 노후 준비로 전환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 10만 원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현역 시절 10만 원과 은퇴 후 10만 원은 완전히 다른 화폐입니다. 지금은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유입이 없어요. 매달 나가는 경조사비 15만 원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은퇴하고 나면 이 돈으로 우리 부부가 2주 동안 장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남의 결혼식에서 밥 한 끼 먹고 올 돈이면 우리 집 냉장고를 반달 동안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감 가치의 차이입니다. 지금 쓰는 돈과 노후에 쓸 돈의 무게가 다른 겁니다. 이제 지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자본 유출 구조를 막고 핵심 관계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우선 회수 가능성이 제로인 항목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집들이 축하금, 승진 축하금, 입학 축하금 같은 비정기 경조사들이에요. 여기에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건 가급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갑이나 칠순잔치도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으니까 본인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세요. 부잔치는 최악의 투자 대상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정리 대상이에요. 장례식은 안 가면 사회적 관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사촌 이내 친척과 직접 교류가 있는 지인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내 인맥을 3가지 자산 등급으로 분류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핵심 자산입니다. 내 가족, 그리고 30년 넘게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들이죠. 이들에게 투입하는 자본은 비용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전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운용 자산입니다. 지금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멤버 같은 분들이에요. 현재 내 생활과 직접 연결된 관계죠. 여기는 내 상황과 여유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휴면 자산인데요. 연락 끊긴 지 오래된 동창, 이름만 겨우 기억나는 옛날 직장 선후배 같은 관계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자본이 새어나가는 구멍이에요. 이 무의미한 휴면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자원을 내 노후와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인맥 포트폴리오 구조 조정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황별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직장 상사 자녀의 결혼식이에요. 안 가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죠. 이럴 때는 참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직접 가서 10만원, 15만원 쓰고 주말까지 포기하는 대신에요. 강력한 면제 사유를 활용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하필 그날 처가 쪽 행사가 겹쳐서 직접 찾아뵙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는 딱 5만 원만 넣으세요. 직접 가서 5만 원 내면 민망하지만요. 못 가는 상황에서 전달하는 5만 원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합리적인 관계관리 비용이 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내 노후를 파는 게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관계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출 최적화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안 친한 동창이 보낸 모바일 청첩장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모바일 청첩장은 수백 명한테 일괄 발송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안 읽어도 상대방은 누가 확인 안 했는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축하 메시지 한 줄만 보내세요. 송금 버튼은 누르지 마시고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의 연락이에요.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수 불가능 자산입니다. 결혼 정말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 이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안 가도 상대방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장례식입니다. 장례는 결혼식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해요. 지금 내 삶에서 직접 교류하는 지인의 경우만 직접 조문하시고요. 그 외에는 계좌이체로 마음만 전하는 것이 현 시대의 가장 합리적인 예법입니다. 상주 입장에서도 형식적으로 온 사람들 일일이 응대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짧은 메시지가 훨씬 미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계산 보여드릴게요. 45세가 앞으로 20년 동안 경조사비를 현행 수준으로 지출하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총 3천만 원 전후가 나갑니다. 이걸 50%만 절감해도 1,500만 원을 확보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은퇴 가구의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요. 2,500만 원은
노후 생존 기간을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자산 규모와 생활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실제 생존 전략이 된다는 점만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100명한테 얕게 뿌리던 자원을 10명한테 깊게 집중하시면 관계도 훨씬 견고해지고 지출도 줄어듭니다. 일석이조죠. 껍데기만 남은 예의를 지키느라 내 노후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경제학입니다. 경조사 시스템은 이미 자본순환이 끊긴 상태입니다. 신규 유입은 차단됐는데 기존 참여자들의 유출만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비정한 게 아니라 가계재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건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에요. 먼저 구조 조정하는 사람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지출 포트폴리오 재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